어느 겨울밤 외로운 백만장자는 순수한 눈빛으로 크리스마스 시장을 바라보는 휠체어 탄 소녀를 만난다. 다정한 대화로 시작된 만남은 소녀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진실을 드러내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아이는 자신을 입양하지 말고 대신 자신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간청하며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부탁은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감동적인 여정의 시작이 된다. 12월의 평창의 밤은 태백산맥 특유의 칼날 같은 추위를 몰고 왔다.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도시의 따스한 불빛 속으로 피난처를 찾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추위였다. 중앙광장은 동기화된 리듬에 맞춰 깜빡이는 수천 개의 정으로 장식된 진정한 크리스마스 장관으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춤추는 듯한 빛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달콤한 탕후루와 갓 튀긴 호떡 냄새와 뒤섞였고 노점상들은 활기찬 목소리로 물건을 외쳤다. 그 목소리는 보도블록 길 위로 울려 퍼졌다. 가족들은 손을 잡고 거닐었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녔으며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거대한 장식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는 마치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이 마법 같은 풍경의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그 모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불 켜진 분수 근처 벤치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7살밖에 안 된 소녀가 있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며 광장을 장식한 다채로운 불빛 아래 반짝였고 갈색 눈동자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인 강렬함으로 주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분홍색 털모자가 작은 귀를 덮어 간간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모자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휠체어는 어스름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시선을 끌지 않으려는 듯 그림자와 하나가 되려는 것 같았다. 작은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져 있었고 선물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웃음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생각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음악처럼 들렸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42살의 한 남자가 장식된 가판대 사이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는 시장을 돌아다니는 평범한 군중 속에서 확연히 눈에 띄었다. 강지훈은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맞춤 정장 위에 어두운색 모직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돈과 좋은 취향만이 줄 수 있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어두운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사치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피로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의 오너였고 그의 이름은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목록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의 일상은 끝없는 회의, 사진을 위해 미소 지어야 하는 자선 행사, 그리고 전략적 네트워킹으로 위장된 공허한 대화가 오가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그의 모든 팀을 놀라게 한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어디든 동행하는 개인 운전사를 돌려보냈고 평소 그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형성하던 경호원들의 동행을 거절했으며 개인 비서들에게는 저녁 휴가를 주라고 명령했다. 그는 단지 몇 시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원했다.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으며 익명의 군중 속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드문 자유의 순간을 바랐다. 그의 호화로운 삶에는 숨 막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떤 물질적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는 필사적으로 진정한 것, 진실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수공예품과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 가판대 사이를 목적 없이 거닐던 그의 눈에 홀로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곳에 그토록 고요하고 주에 깊게 머물며 오직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깊이 감동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고 행인들의 동정을 구걸하며 손을 내밀지도 않았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팻말도 없었다. 그저 그 순간에 존재했고
대부분의 어른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진정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강지훈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즉시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는 소녀를 놀라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몇 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춰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쓰고 있는 예쁜 분홍색 모자에 대해 말했다. 소녀는 반짝이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었고 아직 낯선 사람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의 순수하고 솔직한 정직함만이 있었다. 부드럽고 수줍은 목소리로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모자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잠든 추운 밤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껏 뜬 것이라고 했다. 강지훈은 그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몇 마디 말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응축되어 있었고 소녀가 어머니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축축한 보도블록에 닿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비싼 바지가 더러워지거나 구겨질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진정한 연결을 맺고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알아가는 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머니가 근처에 있는지 물었고 소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광장 건너편의 커피 가판대를 가리켰다. 그 방향을 따라가자 강지훈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눈에 띄게 마르고 지친 한 여성이 손님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딸과 같은 밝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일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얼굴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간단하고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외투는 분명히 낡았고 아무리 세탁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수년 간의 강도 높은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팔꿈치 부분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커피를 만들고 핫초코를 따르고 거스름 돈을 건넸다. 항상 예의 바르지만 지친 미소를 얼굴에 띈 채였다. 그 여성이 일하는 방식에는 조용한 존엄성이 있었고 강지훈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선택이나 어떤 대안적인 삶의 실험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딸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지훈에게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기업 제국을 건설하고 어머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전 어린 시절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다. 소녀가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뚜렷한 자부심과 함께 흘러나왔다. 그녀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매일 밤 빠짐없이 일하는 모습, 항상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는 모습, 눈에 띄게 지쳐 있을 때조차 결코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강지훈은 그 특별한 아이가 내뱉는 모든 음절에 울려 퍼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며 모든 말을 온전히 경청했다. 그러다 소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반짝이는 눈의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엄마가 항상 너무 피곤하고 책임감에 짓눌려 보여서 가끔은 더 도와주고 싶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 단순한 말들은 강지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목을 조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입양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왔다.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을 조용한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 외에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전문 기관에 상담하고 가정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의 프로필을 검토했으며 절차에 대한 간견과 워크숍에 참여했지만 모든 것이 항상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진정한 사랑에 마음을 여는 대신 상업 거래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이 특별한 소녀 옆 차가운 보도블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에 대해 그토록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듣는 그 마법 같은 순간에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했다. 그 순간에는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와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정성이 있었다. 여기 진짜 감정과 진짜 이야기를 가진 진짜 아이가 있었고
그는 어떤 논리적 설명도 뛰어넘는 진정한 연결을 느꼈다. 한마디 한마디를 극도로 신중하게 고르며 강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도 대담함에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소녀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서유나라고 대답했다. 예쁜 이름이라고 그가 진심으로 말하자 그녀는 사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듯 각 음절을 신중하게 발음하며 강지훈은 그녀에게 큰 집, 자신만의 방,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 찬 곳,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최상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삶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물의 표면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갈색 눈으로 강지훈을 관찰했다. 거기에는 그녀의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지성이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 발달시키지 못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인지 물었고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완전히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입양하여 돈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생각해 왔고 그녀를 만나자 어쩌면 그녀가 그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했다. 유나의 얼굴이 잠시 환해졌다. 마치 그 불가능한 제안의 크기를 가늠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그 반짝이는 눈 뒤로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능성을 상상하고 제한된 다른 삶을 시각화하는 모습이었다. 찰나의 순간 그는 그녀가 즉시 수락하고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마법 같은 기회에 감사하며 그의 품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변했다. 섬세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젓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즉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방금 제시한 것보다 훨씬 작은 기회를 놓고 다투는 것에 익숙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가 자신이 제안한 것을 이해했는지, 편안함과 안전이 보장된 완전히 다른 삶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물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모든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때 억누른 감정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강지훈의 심장을 말 그대로 멎게 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떠나버릴 수는 없었다. 엄마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유나는 인상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했고 그녀 또한 엄마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은 한 팀이었고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위였으며 어떤 돈이나 기회도 그들의 얽힌 삶의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강지훈은 논쟁을 시도했다. 그의 기업가적 정신은 즉시 그 감정적 장애물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도 재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가 편안한 집을 갖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며 남은 생애 동안 존엄과 편안함 속에서 살도록 보장할 수 있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더욱 세차게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반짝이던 눈에 눈물이 빠르게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진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애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너무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지혜로 주장했다. 예쁜 집이나 새 옷, 풍족한 음식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자신이 떠나면 유나는 분홍빛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함께 설명했다. 엄마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될 것이라고.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할 사람도, 일상의 작은 승리와 패배를 나눌 사람도, 슬픔과 피로가 그녀를 완전히 삼키려 할 때 꼭 껴안아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외로운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줄 사람도, 그 모든 힘든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 순수하지만 심오하게 진실된 말들은
강지훈을 위장에 강펀치를 맞은 듯한 파괴적인 힘으로 강타했다. 여기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12월의 추운 밤 휠체어에 앉아 그의 42년 인생이 배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사랑과 가족에 대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수십 년을 허비하며 성공 없이 발견하려 애썼던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다. 막대한 재산으로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재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매일 예외 없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단지 그 사람이 있기에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지훈은 차가운 보도블록에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인간관계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기초를 흔드는 그 계시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한창이었고, 가족들은 웃고 아이들은 놀고 상인들은 물건을 외쳤지만 그 모든 것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다. 그 순간 오직 그와 유나, 그리고 그녀가 용감하게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만이 존재했다. 유나는 작은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어린이다운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가 친절하게 대하고 있으며 그의 제안이 관대하고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삶이 그녀의 가장 은밀한 꿈속에서 아무리 유혹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지칠 때까지 일했으며 결코 불평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지금 그녀를 그냥 버릴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강지훈은 그 맹렬하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에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 상황에는 동시에 비범하게 아름답고 비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여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대부분이 꿈꾸기만 하는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있었고, 그녀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렇게 큰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같은 선택을 할까? 그는 부드럽게 그들을 갈라놓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어쩌면 유나를 위한 치료비를 지불하거나 집안 경비를 돕거나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유나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자존심이 강하고 낯선 사람의 자선을 받지 않을 위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가치 있는 것은 노력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가르쳤다. 강지훈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그 여성,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토록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딸을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차가운 거래나 거만한 구조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유나는 마치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꿰뚫는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새로운 강렬함이 몇 분 전에는 없었던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작은 손으로 양옆을 꽉 잡았다. 그리고 강지훈을 완전히 불시에 사로잡은 긴박함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분홍빛 뺨 위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유나는 모든 상식을 거스르는 부탁을 했고 강지훈을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고 그녀는 뚜렷한 절박함으로 그에게 자신을 입양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대신 그녀는 절대적으로 비범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입양해달라고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딸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터무니없고 불가능할 테니까. 하지만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누군가로서. 강지훈은 방금 들은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며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복잡한 제안을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훈련된 그의 기업가적 정신은
어떤 관습적인 기준에도 벗어나는 그 제안 앞에서 그냥 멈춰버렸다. 그는 완전히 어쩔 줄 몰라 보였음에 틀림없다. 유나는 그를 이해시키려는 긴박감에 말이 꼬이면서 미친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가족이 필요한 사람, 삶에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엄마라고 말했다. 엄마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유나는 흐느낌을 참으며 설명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형제도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지친 어깨에 짊어진 그 압도적인 외로움의 무게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매일 매주 매달 지칠 때까지 일했다. 결코 절대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았고 항상 딸의 필요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아낀 모든 돈은 유나가 필요한 것을 갖도록 필수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쓰였다. 압도적인 감정에 목이 메인 채로 유나는 엄마가 곁에 특별한 누군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계속 설명했다. 그녀가 주변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돌봐줄 누군가. 그녀가 너무 지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녀를 보호해줄 누군가. 단지 엄마나 노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게 해줄 누군가. 엄마는 다시 진정한 행복으로 미소 지을 자격이 있었다. 유나가 아주 어렸을 때 삶이 그렇게 무겁고 복잡해지기 전에 막연하게 기억하는 그 방식대로 강지훈은 그 말들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감정적 방어벽을 겹겹이 뚫고 들어오는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그녀의 어린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인상적인 지혜, 인간의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결코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동시에 미친 소리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유나는 다시 눈물을 닦고 열정적인 주장을 이어갔다. 만약 그가 엄마와 결혼한다면 그들 모두가 완전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더 이상 세상에 혼자 맞서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 모든 무게를 연약한 어깨에 짊어질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마침내 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으며 항상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대신 돌봄을 받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유나 또한 그저 많은 사람들처럼 사라지는 대신 곁에 있기로 선택한 아빠가 있는 더 큰 가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소녀의 말은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강지훈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 모든 방이 완벽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삶과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비어있는 거대한 저택을 생각했다. 그가 퇴근 후 돌아와 오직 억압적인 침묵만이 그를 맞이하던 그 모든 끝없는 밤들, 12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밤들을 생각했다. 그가 돈이나 영향력의 원천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아껴줄 누군가, 진정한 연결, 진정한 목적이 그리워서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유나는 그곳에 그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궁핍한 아이를 구해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자선 프로젝트로 만들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상호 존중과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에 기반한 실제적이고 상호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들 모두가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 그들의 개별적인 외로움의 합보다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숨길 수 없는 감정에 차 있어 거칠게 나왔다. 그는 유나에게 그녀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기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진실이었다. 여기 7살 소녀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경험 많은 경영진 비싼 컨설턴트, 그리고 그가 읽었던 모든 자기 개발서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나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강지훈의 심장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그녀는 그것이
그가 그녀의 이례적인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간절하게 물었다. 강지훈은 웃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 그 존재조차 거의 잊어버렸던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깊은 웃음이었다. 그는 그렇다고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강지훈은 자신이 단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집에 무거운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그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밤의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는 실제적이고 진정한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윤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 그런 대담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낼 것 같은지 물었다. 소녀는 확신에 차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항상 좋은 사람은 다른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말했고 그녀는 강지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동등하게 대화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방식에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보여준 진정한 걱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에게 얹히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유나는 그에게 엄청난 신뢰를 보내고 있었고 그가 그녀나 그녀의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볍게 다루거나 분명히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은 이 두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존중하며 진실해야 했다. 극도의 섬세함으로 강지훈은 윤에게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하러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직하고 싶었고 방금 나눈 그 특별한 대화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그녀의 어머니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다. 유나의 얼굴은 즉시 환해졌다. 마치 주위의 모든 크리스마스 불빛이 동시에 켜진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렬한 희망으로 빛났고 강지훈은 그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희망을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꼈다.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엄숙하게 약속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들이 함께 무엇을 결정하든 그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괜찮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항상 함께, 항상 보살핌을 받으며 항상 존엄성이 보존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그날 밤이 그를 만나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그들을 남겨두고 끝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나는 작은 손을 내밀었고 강지훈은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 손을 잡았다. 섬세한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주위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그를 깊이 감동시키는 신뢰를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제스처, 단지 아이와 어른 사이의 악수였지만 말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한 약속, 상호적인 약속, 그리고 평창의 그 추운 12월 밤에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약속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차가운 바닥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관절에서 가볍게 뚝뚝 소리가 났다. 그는 눈가의 고인 습기를 슬쩍 닦아내고 우아한 코트를 바로잡으며 심호흡을 여러 번 했다.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의 심장은 수백억 원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업 발표나 수십억 원이 오가는 협상 중에도 결코 이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진짜였다. 이것은 그가 성공적인 경력 동안 성사시킨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했다. 그는 유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고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격려의 미소를 보냈다. 어떻게 아이가 어른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에서 그토록 많은 자신감과 평온함을 전할 수 있을까? 강지훈은 몇 분 만에 자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비범한 소녀에게 감탄하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붐비는 광장을 가로질러 커피 갑 한 대를 향해 단호하게 걷기 시작했다. 각 걸음은 마치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향해 걷는 것처럼 엄청난 무게를 지닌 듯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를 지나쳐 웃고 이야기하며 그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했다. 작은 가판대에 가까워질수록 신선한 커피 향이 짙어졌고 차가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계피와 초콜릿 냄새와 섞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여성은 등을 돌린 채 손님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몇 초 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지만 지쳐 보였다. 마치 같은 작업을 수천 번 반복하여 이제는 자동 조종으로 수행하는 사람 같았다. 약간 굽은 어깨에 뚜렷이 새겨진 피로 속에서도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섰고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강지훈은 가슴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갑자기 폐에서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옷에 의존하지 않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밝은 갈색 머리는 얼굴 주위에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몇 가닥이 포니테일에서 빠져나와 섬세한 이목구비를 감쌌다. 그녀는 맑은 파란 눈을 가졌는데 잠 못 이룬 밤에 깊은 다크서클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의 주의를 끈 것은 외모 이상의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고 명백한 피로 속에서도 드러나는 조용한 존엄성이 있었다. 강지훈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즉시 변했다.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는 암사자처럼 조심스럽고 거의 방어적으로 변했다. 강지훈은 그 시선을 즉시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수년 전 결코 지킬 의도가 없는 약속을 하며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서도 그 시선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문제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고 아마도 고통스러웠을 과거 경험에 근거한 그 초기 가정에 대해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예의 바르지만 분명히 경계하는 목소리로 그녀는 그에게 도와줄 것이 있는지, 어쩌면 커피나 핫초코를 준비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자동으로 일회용 컵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매일 밤 그녀의 가판대를 지나가는 수백 명 중 또 다른 이름 없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가 그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음료가 아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만약 그녀가 소중한 시간 몇 분을 내어줄 수 있다면. 여성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녀는 고전적인 방어 제스처로 가슴에 팔짱을 꼈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강지훈은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그를 그녀가 줄 의향이 없는 무언가를 원하는 또 다른 부자 남자로 분류하는 생각들이었다. 그가 그녀의 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을 때 표정은 즉시 경계에서 강렬한 모성적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목소리에 긴박함을 담아 재빨리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유나가 괜찮은지, 문제가 생긴 건지. 그녀의 손은 이미 허리에 묶인 앞치마를 풀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즉시 가판대를 버리고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평화로운 제스처로 손을 들며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유나가 완벽하게 괜찮다고, 사실 완벽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범하고 절대적으로 비범하며 그는 방금 그 놀라운 소녀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어머니의 긴장된 어깨가 약간 풀렸지만 경계심은 지친 얼굴에 여전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너머를 바라보며 군중 속에서 유나를 찾다가 마침내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유나는 어머니의 시선을 포착하자 즐겁게 손을 흔들었다. 딸이 정말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여성은 강지훈에게 다시 주의를 돌려 그가 그 수수께끼 같은 말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를 기다렸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막 하려는 일에 대한 용기를 모았다. 이것은 그가 성공적인 경력 동안 수행했던 어떤 기업 협상보다도 무한히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돈이나 계약, 시장 점유율보다 무한히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강지훈 기업가 미혼 42살. 그녀는 악수를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망설였고 그녀의 손바닥은 끊임없는 일로 약간 거칠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단단했다. 김수진,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32살 엄마. 강지훈은 그날 밤 인생에서 잃어버린 무언가, 유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으러 크리스마스 시장에 왔다고 설명했다. 수지는 그의 신중하게 선택된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해독하려 애쓰며 주에 깊게 그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의심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자들은 겉보기에 관대한 제안을 할 때 항상 대가로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정직함으로 강지훈은 유나와 나눈 특별한 대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가 그녀를 입양하겠다고 제안한 것, 그녀가 엄마를 버릴 수 없어서 거절한 것, 그 아이가 보여준 진심 어린 눈물과 맹렬한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현명한 말, 분리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지 한 사람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뿐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강지훈은 수진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했다. 초기 의심에서 점차 커지는 놀라움으로, 그리고 딸에 대한 경이로운 감탄과 그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 뒤섞인 듯한 무언가로 그녀의 파란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그것들을 통제하고 위험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다 강지훈은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르렀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유나의 비범한 요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자신을 입양하지 말고 대신 수진을 아내로 맞아달라고 간청한 것에 대해. 그 말들은 유나가 처음 발음했을 때만큼이나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같은 깊은 감정적 무게를 지니고 그의 입에서 나왔다. 수진은 마치 석상으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작업대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절대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지훈이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은 충격이었을까? 분노, 혼란. 어쩌면 그 모든 감정들과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몇 가지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인 것이었을까? 마침내 수지는 목소리를 찾았지만 떨리는 속삭임보다 겨우 큰 소리로 나왔다. 그녀는 유나가 정말로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했는지, 그 말들이 정말로 겨우 7살인 딸의 입에서 나왔는지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고 그 감동적인 장면을 회상하며 자신의 목이 다시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그는 진심 어린 감정으로 말했다. 모든 단어는 유나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확신을 가지고 발음한 그대로였다고. 수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분명히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얼굴로 가져가 이제 뺨을 타고 자유롭게 흐르는 눈물을 슬쩍 닦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가 새어나오려는 흐느낌을 참으려는 노력으로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딸이 자신의 전부이며 하는 모든 것이 유나를 위한 것이고 딸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깊고 성숙한 방식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수진이 그 예상치 못한 계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며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들 주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그 두 사람은 그들의 감정과 그 특별한 대화만이 중요한 별도의 공간에 존재했다. 한 손님이 주문을 하려고 가판대에 다가왔지만 수지는 예의 바르게 몇 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에 차 있었지만 그 중요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확고했다. 수진이 마침내 강지훈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방어적인 경계심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녀가 낯선 사람들에게 거의 보여주지 않는 날 것의 취약성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들렸고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동화 같은 이야기는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영역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다음 말을 극도로 신중하게 골랐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에 대해 모든 재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
매일 아침 거대한 저택에서 일어나 자신의 성취나 걱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인간적 연결이 그리워서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하지만 유나를 만난 것이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그녀는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도달하려 애썼던 근본적인 무언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그것은 누군가를 구하거나 이야기에 관대한 영웅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실제적이고 상호적인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진정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고. 수지는 각 단어를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파란 눈은 그가 진실한지 아니면 공허한 약속을 하는 또 다른 남자인지 판단하려는 듯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입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다. 그것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부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들이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는지 묻고 있었다. 그녀와 유나, 그와 그들 둘,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고 그 즉각적이고 예상치 못한 연결 너머에 진정한 양립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 이례적인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했다. 최소한 진정한 우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명과 그들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 하지만 모든 것은 수진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항상 그녀의 한계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것은 결코 자선이나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과 상호 존중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수지는 그 신중하게 만들어진 말들을 처리하며 다시 침묵에 잠겼다. 강지훈은 그녀의 표정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진짜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배운 두려움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의 자선도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외부 도움 없이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으며 이것은 결코 자선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드문 기회였다. 그는 혼자였고 그녀는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혼자였으며 유나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볼 자격이 있었다. 어쩌면 함께라면 그들의 분리된 외로움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동화나 보장된 해피엔딩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실제적인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광장을 순환하는 군중 속에서 유나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멀리서도 주에 깊게 그들을 관찰하는 딸을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을 가로질러 마주쳤고 그 순간 어머니와 딸 사이에 깊은 무언가가 오갔다. 수진의 조용한 질문, 유나의 똑같이 조용한 대답, 허락을 구하는 요청, 주어진 축복. 수진이 강지훈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지친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대화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희망이 동등하게 섞인 작고 망설이는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가판대에서의 근무가 정확히 1시간 후에 시장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끝난다고 말했다. 2블록 떨어진 곳에 소박한 식당이 있었다. 우아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단순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강지훈은 너무나 강렬한 기쁨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거의 현기증이 날 뻔했다. 그는 우아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들린다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인상적인 장식이 실제 인간적인 따뜻함의 부족을 보상하려는 비싼 식당에 이미 지쳐 있었다.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소박한 장소야말로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수지는 여전히 그 비현실적인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멍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지킬 의도가 없는 기대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약속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딸은 짧은 인생에서
이미 충분한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할 수 있는 모든 진심을 담아 엄숙하게 약속했다. 그는 결코 유나나 그녀를 상처 입힐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가볍게 다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했다고. 다음 1시간은 동시에 빠르고 느리게 지나갔다. 강지훈은 유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했고 그녀의 근무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의 얼굴은 너무나 순수하고 강렬한 기쁨으로 환해져서 그의 눈이 다시금 흘리지 않은 눈물로 따가워졌다. 그녀는 대화의 모든 세부사항,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하며 너무나 많은 질문을 쏟아내어 그가 거의 따라갈 수 없었다. 강지훈은 인내심을 가지고 각 질문에 대답했다. 몇 가지 더 감정적인 세부사항은 신중하게 편집했지만 진실의 본질은 유지했다. 유나는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들었고 마치 그가 협상을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것처럼 특정 순간에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순간 그녀는 진지하게 그가 엄마에게 매우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그 방어적인 껍질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했다. 수진이 마침내 근무를 마쳤을 때 그녀는 가판대 주인과 재빨리 몇 마디를 나누고 그들을 향해 왔다. 그녀는 얼룩진 앞치마를 소박하지만 깨끗한 코트로 갈아입었고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었던 머리를 풀어 밝은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했다. 그녀가 윤에게 미소 지으며 몸을 숙여 딸의 이마에 무한한 애정으로 입을 맞추고 휠체어를 바로잡아 길을 나설 준비를 했을 때 그녀는 몇 년은 더 젊어 보였다. 세 사람은 여전히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식된 평창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그 불빛은 가게 창문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반사되어 마법 같은 빛을 만들어냈다. 강지훈이 유나의 휠체어를 밀겠다고 제안하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그녀의 팔은 긴 하루 일과로 분명히 지쳐 있었다. 그는 소중한 책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맡았고 수지는 칼날 같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들 옆에서 걸었다. 유나는 길을 가는 동안 즐겁게 수다를 떨었다. 특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장식들을 가리키고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일하는 밤 동안 보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는 두 어른 사이에 어색할 수 있었던 침묵을 채웠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낯설고 예상치 못한 영역을 탐색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들으면서 진심으로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했고 소녀가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수진이 언급했던 식당은 정말로 소박했다. 빨간색과 흰색 체크문에 식탁보로 덮인 테이블이 12개뿐이었고 벽은 평창의 오래된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따뜻한 공기 중에는 맛있는 집밥 냄새가 떠다녔다. 그곳에는 세련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비싼 장식으로 손님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음식의 질과 따뜻한 서비스에 더 신경 쓰는 가족 경영 식당이었다. 회색 머리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식당 주인은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그녀가 단골 손님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유나의 휠체어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재빨리 준비해 주었고 여분의 의자를 치우고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강지훈은 주인이 그를 명백한 호기심으로 바라볼 때 수진이 약간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분명히 그 잘 차려입은 남자가 두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손으로 쓴 간단한 메뉴판을 받았다. 메뉴판에는 전통적인 강원도 요리가 제공되었다. 강지훈은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고 주장했지만 수지는 즉시 방어적으로 변하며 자신과 딸의 식사는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익숙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맹렬한 존엄성이었다. 강지훈은 의도치 않게 감정적인 지뢰를 밟았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물러섰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불쾌하게 하거나 자선 대상으로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그 저녁 식사가 그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그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나누어 내기를 선호한다면 그는 그녀의 결정을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수지는 그 더 존중하는 접근 방식에 약간 긴장을 풀었고 공정하게 계산서를 나누는 데 동의했다. 유나는 옆 테이블에서 본 사과파이 한 조각이 절대적으로 맛있어 보인다며 신나게 핫초코와 함께 주문하며 고조되는 긴장을 끊었다. 수지는 어쩌면 더 저렴한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강지훈은 그 특별한 밤에는 유나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가질 자격이 있다고 부드럽게 제안했다. 호의로서가 아니라 그 마법 같은 밤에 만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눈에 담긴 기쁨을 보고 동의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대화는 두 권투 선수가 링에서 서로를 맴돌며 한계를 시험하고 빈틈을 찾는 것처럼 주저하고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수진이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벌써 3년 연속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은 성수기인 12월에 몇 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돈은 나머지 한 해의 경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다른 달에는 호텔에서 청소 보조원으로 일하고 추가 고객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집 청소를 했다. 그 단순한 말 뒤에는 깊은 피로가 있었고 청구서를 제때 내고 유나가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잔인한 현실이 있었다. 강지훈은 부드럽게 유나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수지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그녀는 그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떠났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완전히 사라졌다고. 유나는 그를 결코 만난 적이 없었고 수지는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식당 주인이 친절하게 제공한 색연필과 종이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유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특징적인 어린이다운 지혜로 괜찮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딸에게 너무나 강렬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미소 지었고 강지훈은 마치 사적인 순간을 침범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깊은 연결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취약점에 대해 똑같이 정직한 것이 공평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그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그에게 교육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지 이야기했다. 그가 어떻게 맨손으로 회사를 세웠는지, 끝없는 날들을 일하며 직업적 성공을 위해 관계와 개인적인 경험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경력면에서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달성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공허한 승리 속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수지는 점점 더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들었고 강지훈은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점차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초기 경계심은 더 부드러운 무언가, 어쩌면 이해나 심지어 공감으로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경험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만이 있었다. 강지훈은 그것이 역설적이며 그렇게 많은 물질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로움을 불평하는 것에 대해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외로움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집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는 재정적 성공이 그것을 나눌 진정한 사람들이 없다면 단지 더 비싼 버전에 혼자 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힘든 방법으로 발견했다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향기로운 음식이 도착했고 몇 분 동안 그들은 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유나는 순수한 행복의 표정으로 사과파이의 모든 한 입을 맛보았고 그것은 강지훈과 수진 모두를 미소짓게 했다. 소녀는 둘 다 그녀의 핫초코를 맛보라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그녀가 평생 맛본 것 중 최고였다고. 점차 식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화는 더 자연스럽고 유창해졌다. 수지는 눈에 띄게 긴장을 풀었고
공들여 쌓아온 방어벽 중 일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녀는 유나를 위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이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실제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강지훈은 모든 단어에서 빛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다. 강지훈은 수진 자신의 꿈에 대해 물었다. 단지 유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꿈. 그 질문은 그녀를 불시에 사로잡은 듯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의 개인적인 열망에 대해 묻는 데 신경 쓰지 않아서 그녀가 그것들을 갖는 것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오랜 생각 끝에 그녀는 수줍게 항상 공부하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어쩌면 사람들을 돕는 분야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의 범주로 밀려나 있었다. 강지훈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은 수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강렬함에 그녀는 수줍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꿈이 영원히 불가능한 채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기회가 나타난다고. 그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녀가 지친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아직 살아있는 그 열망들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수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가 그녀 삶의 현실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인 양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청구서를 내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유나를 돌보는 사이에 개인적인 꿈을 좇을 시간이나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생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든 노동, 끊임없는 희생,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승리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파이를 다 먹고 이제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던 유나는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며 언젠가 자기가 커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엄마가 마침내 쉬고 원한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중얼거렸다. 소녀의 목소리는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맹렬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고 수진과 강지훈 모두 그 감동적인 선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딸의 밝은 갈색, 머리를 애정 어리게 쓰다듬었고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유나가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단지 아이들다워야 하고 어른들의 걱정은 어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강지훈은 그 말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 그토록 신경 써주는 딸을 둔 것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동시에 그렇게 어린 아이가 이미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슬픔을 볼 수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식당은 점차 비워지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정중하게 다가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수지는 눈에 띄게 걱정하며 시계를 보았다. 늦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유나는 내일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으니 잠을 자야 한다고. 그녀는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미 자신의 몫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찾고 있었다. 강지훈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마법 같은 밤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었다.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표정이 약간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다시 방어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의 경험이 항상 기대하도록 가르친 실망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완전한 정직함으로 강지훈은 이것이 그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만에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밤이었다고 말했다. 유나와 수진을 만나고 그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가면이나 허세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이 그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그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것이 단지 언젠가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일회성의 기억에 남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 꿰뚫는 파란 눈으로 그를 관찰했다. 마치 그의 신중하게 선택된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읽으려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제안하는지 직접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과거의 실망으로 너무나 상처받은 마음에 어떤 위험한 희망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전에 절대적인 명확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각 단어를 극도의 신중함으로 골랐다. 그는 만약 그들이 원하고 편안하다면 계속해서 그들을 더 잘 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가 평창에 머무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녁 식사, 산책, 대화, 강요되거나 무거운 기대 없이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예상치 못한 연결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끌지 보는 것. 그는 극적인 제안이나 결혼 약속 또는 그렇게 성급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무책임하고 무례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는 단지 그날 밤 경험했던 소속감이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단지 크리스마스의 마법 같은 분위기와 예상치 못한 만남의 감동이 불러일으킨 낭만적인 환상이었는지 탐색할 기회를 요청하고 있었다. 수지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강지훈과 잠에서 깨어나 이제 지친 얼굴에 명백한 기대를 담고 두 어른을 관찰하는 유나 사이를 오갔다. 강지훈은 수진의 표정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을 볼 수 있었다. 좋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마음을 여는 것이 결국 더 많은 불가피한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 사이의 전쟁이었다. 마침내 수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걱정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왔고 그의 경험과 기대는 그녀의 일상 현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크리스마스 시장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력적이고 진정성 있게 보였던 것이 다음 날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는 그가 자신의 호화로운 삶과 중요한 회의로 돌아갔을 때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지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유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딸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강지훈에게 눈에 띄게 애착을 보였고 그를 볼 때마다 희망으로 눈을 빛냈다. 만약 수진이 이것이 계속되도록 허락하고 결국 강지훈이 실수를 했다고 이것이 정말로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결정한다면 유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딸이 그 실망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수진이 그토록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용기를 존중하며 모든 걱정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 모든 걱정들은 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정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소통하며 결코 지킬 진정한 의도가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세계의 차이에 관해서 강지훈은 그것이 반드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부드럽게 주장했다. 그는 기업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비록 소박한 배경에서 왔지만 재정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리고 솔직히 그는 자신의 공허한 사치의 세계에 지쳐 있었다. 그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수진과 유나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 돈이 결코 살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었다. 그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합의를 제안했다. 그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업무 약속 때문에 평창에 2주 더 머물 것이었다. 그 시간 동안 수진이 편안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날 것이었다. 압박도 극적인 기대도 없이 단지 솔직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 만약 2주가 끝날 때 그들 중 누구라도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원한 없이 친구로 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곳에 진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면 함께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었다.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그 함의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분명했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한 격려의 제스처로 부드럽게 쥐었다. 소녀의 눈은 너무나 순수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목격하기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수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몇 가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의 스케줄은 여러 직업으로 복잡했기 때문에 그가 그녀가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 유연하고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나가 항상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만약 어느 순간이라도 수진이 상황이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논의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조건에 즉시 동의했다. 그의 심장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수지는 식당 주인이 친절하게 빌려준 펜으로 종이 냅킨에 자신의 번호를 적었다. 그녀의 손은 글씨를 쓰는 동안 약간 떨렸고 강지훈은 그 냅킨을 마치 가장 소중한 문서인 양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침내 식당을 나섰을 때 밤은 더욱 추워졌고 평창의 거리는 상당히 한산해져 있었다. 강지훈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고 이번에는 수진이 그다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불 켜진 거리를 걸었다. 유나는 의자에서 반쯤 잠든 채였고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밀고 있었으며 수진은 꿰뚫는 추위에 맞서 팔짱을 낀 채 옆에서 걸었다. 그들의 집은 관광 중심지에서 떨어진 소박한 동네에 있었다. 그곳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더 단순했지만 덜 애정 어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분명히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작은 연립주택이었고 일부 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수진이 열었을 때 삐걱거리는 작은 철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장소에는 아늑한 무언가가 있었고 강지훈의 모든 호화로운 저택이 결코 포착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수진은 그가 바래다 준 것에 대해 감사했고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을 때 어색한 망설임의 순간이 있었다. 아무도 먼저 잘 자라고 말하고 그 특별한 밤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유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강지훈을 꼭 껴안으며 침묵을 깼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밤이었다고 속삭이며 감사했다. 강지훈은 눈이 다시 따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옹을 돌려주었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수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하기 위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그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내부에 불이 켜지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은 깊고 진실한 무언가의 기초를 점차 쌓아가는 만남의 연속으로 펼쳐졌다. 강지훈은 수진이 편안함을 느낄 때 드러나는 건조하고 지적인 유머 감각을 발견했고 그것은 그의 직장 동료들이 거의 목격하지 못하는 진정한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시장의 까다로운 손님들과 청소 일에서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상황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찾아냈다. 유나는 타고난 이야기꾼님이 드러났다. 그녀는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완전한 낯선 사람들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는 삶 전체를 발명하여 강지훈과 수지는 종종 소녀의 창의적인 환상을 믿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변 세계에 대한 예리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관찰로 두 사람을 눈물이 날 때까지 웃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수진과 유나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지만 항상 과시적이거나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했다. 유나가 불빛으로 덮인 도시의 정령에 감탄했던 평창의 케이블카 타기, 조각상 옆에서 바보 같은 사진을 찍었던 밀라빈형 박물관에서의 오후. 유나가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체할 뻔했지만 수진이 꾸짖을 용기를 내지 못할 정도로 큰 미소를 지었던 아늑한 피자 가게에서의 점심. 하지만 강지훈은 시간과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 더 단순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도 배웠다. 유나가 공책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광장 벤치에 앉아 단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오후. 수진을 커피 가판대에서 도우며 그녀가 수년에 걸쳐 완성한 방식대로 핫초코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밤. 유나가 물리치료를 받는 특수학교까지 함께 걸어가는 아침. 강지훈이 휠체어를 밀고
수진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이러한 공유된 순간들 동안 강지훈은 수진을 구성하는 복잡한 층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생존에 필요한 강인함의 보호막 아래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지만 또한 깊이 취약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전에 상처받았었다. 그녀를 버린 유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사치라고 가르친 크고 작은 실망의 평생 동안, 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방어벽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쉽게 미소 짓기 시작했고 자의식적인 망설임 없이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이 묻어두었던 꿈과 두려움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강지훈이 정말로 그녀의 지친 영혼에 덜 다듬어지고 덜 보기 좋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녀를 완전히 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했다. 어느 오후 유나가 물리치료 세션에 있고 그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마침내 며칠 동안 분명히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언가를 강지훈에게 물었다. 그는 정말로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의 위치에 있는 남자는 그가 원하는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생활 방식과 기대를 이해할 그의 사회계층에 세련되고 교육받은 여성들, 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딸을 둔 비천한 직업에서 일하는 미혼모와 함께 그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로 선택했는가? 그 질문은 자기 연민이나 칭찬을 구하는 것 없이 단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끈질긴 경계심과 섞인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지훈은 그녀가 보여준 것과 같은 직접적인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미 그의 사회계층 여성들과의 관계를 시도해봤고 모두 근본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성, 실제적인 연결. 그 사람이 그의 은행 계좌나 사회적 지위 대신 인간으로서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느낌. 수진과 유나와 함께 그는 계속해서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했다고. 그들은 그를 보았고 정말로 그를 보았으며 단지 그가 비즈니스 세계에 제시하는 신중하게 구축된 공적인 모습만이 아니었다. 수진은 그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단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감명받은 척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고 간단한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필터 없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강지훈은 가면이나 허세 없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항상 통제하고 항상 성공과 자신감을 투영할 필요가 없었다. 무언가를 모를 때 인정할 수 있었고 자신을 비웃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취약해질 수 있었다. 수지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녀의 눈은 강지훈이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반짝였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다가 두렵다고 속삭였다. 이것이 진짜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두렵고 다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두렵고 만약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진다면 유나가 상처받을 것이 두렵다고.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가 바로 수진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끊임없는 일로 거칠어진 그 손. 그는 자신도 두렵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재된 위험을 수반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고 그는 그들이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 희귀하고 소중한 것들 중 하나라고 믿었다. 강지훈이 처음에 평창에 머물기로 계획했던 2주는 3주, 그리고 4주로 늘어났다. 그는 업무 약속을 재조정하고 중요한 회의를 부사장들에게 위임했으며 호텔방에서 화상통화로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의 그의 팀은 평소 그렇게 집중하고 현장에 있던 상사의 행동 변화에 눈에 띄게 놀랐지만 강지훈은 수진과 유나와 함께 하루 더, 오후 더, 1시간 더 보낼 가능성이 있는 한 떠날 수가 없었다. 예상치 못한 매력과 이례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중요한 회의 중에 그들을 생각하고 유나가 한 재미있는 말이나 수진이 어떤 작업에 집중할 때 코를 찡그리는 모습을 기억하며 혼자 미소 짓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이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는 그들이 그리웠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불완전함을 느꼈다. 수진 또한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끊임없는 걱정의 선들이 점차 부드러워지며 그녀의 이목구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밝히는 진정한 기쁨의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더 쉽게 웃었고 일하거나 책임을 돌봐야 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죄책감 없이 가벼운 순간들을 자신에게 허락했다. 그녀는 단지 실질적인 한계 대신 가능성의 용어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강풍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시장이 취소되었을 때 강지훈은 수진과 유나의 집을 방문했다. 그가 그들의 집에 제대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고 그들이 그 소박한 공간을 아늑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무언가로 변화시킨 방식에 감동받았다. 다양한 나이의 유나 사진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다채로운 어린이 그림이 냉장고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으며 제한된 소유물의 단순함 속에서도 세심한 질서가 있었다. 유나는 그날 특히 신이 나서 강지훈에게 보관된 모든 보물을 보여주려고 했다. 수진이 여유가 있을 때 중고 서점에서 사준 책들,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장난감들, 몇 주 동안 함께 조립하고 있던 큰 퍼즐. 각 아이템은 이야기, 기억, 어머니와 딸 사이에 공유된 기쁨의 순간을 담고 있었고 강지훈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수지는 그날 아침 만든 간단한 케이크와 커피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아늑한 친밀감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거실에 앉았다. 유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물건을 보여주느라 지쳐 결국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수지는 낡았지만 분명히 사랑으로 만들어진 뜨개질 담요로 그녀를 다정하게 덮어주었다. 그녀가 다시 강지훈 옆에 앉았을 때 그들 사이에는 다른 고요함이 있었고 그들이 중추적인 순간에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다.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낮았다. 그녀는 느끼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그것을 소리내어 인정하는 것이 무섭더라도. 강지훈은 그녀가 올바른 단어를 찾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격려하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를 완전히 겁나게 한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수년간 추가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 주위에 너무 높은 벽을 쌓았고 그 벽들이 너무 빨리 무너져 내려서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시절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취약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것이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까봐 두렵다고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떤 불가피한 현실이 결국 닥쳐와 그들이 함께 만든 그 마법 같은 거품을 파괴할까봐 두렵다고. 그가 결국 그녀가 그의 세계에 비해 세련되지도 교육받지도 인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을까봐 두렵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진이 판단 실수를 저지르면 유나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강지훈은 각 단어를 온전히 집중하여 들었고 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수진이 마침내 말을 마치고 두려움과 희망이 동등하게 섞인 그 파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취약한 감정에 대해 똑같이 정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도 그녀에게 깊고 돌이킬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매일 아침 그녀와 유나와 함께할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가올 날을 고대하며 일어난다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직업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업 제국을 건설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단순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강지훈은 각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지만 부드럽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 했다. 그는 세상의 피상적인 정의에 따라 세련되거나 인상적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중요한 방식으로 강하고 진실하며 진정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모든 것이었고 그 이상이었다. 그는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 환경에는 신중하게 탐색해야 할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이점은 반드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만약 둘 다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면, 그리고 윤에 관해서는 강지훈은 그 비범한 소녀에게 거의 그녀의 어머니에게 빠진 것만큼이나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녀를 상처 입힌다는 생각은 그에게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수진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것을 찾을 것이라고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나를 제외하고는 외로운 삶에 체념했었다고. 하지만 강지훈이 여기 있었고 가장 멋지고 무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강지훈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시간이 완전히 멈춘 듯한 강렬함으로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였다. 둘 다 그 새로운 친밀감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변했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면서 키스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감정으로 깊어졌다. 모든 의미 있는 대화, 모든 공유된 순간, 모든 커져가는 연결이 그 상호적인 취약성과 약속의 순간에 절정을 이루었다. 마침내 헤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고 약간 멍했다. 수지는 낮게 웃었다. 그것은 이것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불신과 섞인 순수한 기쁨의 웃음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꼭 껴안았고 그녀가 마침내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이것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기대어 긴장을 푸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 비 오는 오후의 나머지 시간을 유나가 자는 동안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보냈다.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강지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결국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매주 평창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수진과 유나가 서울을 방문하여 그가 살고 일하는 곳을 보고 여전히 그들과 분리된 그의 삶의 그 부분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수진은 그의 세계에서 그녀가 가지지 못한 사치와 세련됨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지훈은 그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확신시켰다. 그들은 유나와 그녀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이 자선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녀가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강지훈은 어쩌면 그것을 일방적인 호의가 아닌 잠재적인 가족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진은 그가 그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의 섬세함에 감사했다. 비가 마침내 그치기 시작하고 유나가 긴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즉시 엄마와 강지훈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공기 중에는 새로운 가벼움이 있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편안한 친밀감이 있었다. 유나는 활짝 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아이의 그 안은 체하는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이제 강지훈이 그녀의 아빠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지 물었다. 유나의 직설적인 질문은 수진과 강지훈 모두를 당황하게 했고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 중요한 대화를 위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고 싶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런 일들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신중한 단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인내심과 진정한 사랑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나는 항상 주변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그 특징적인 지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너무나 순수한 희망으로 빛나서 강지훈과 수진의 심장을 동시에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확신에 차서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식적인 서류나 형식적인 칭호와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세 사람 사이에 서서히 자리 잡은 새롭고 위안이 되는 일상이 이어졌다. 강지훈은 마침내 긴급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갔지만 매주 금요일 밤 평창으로 돌아와 주말 내내 수진, 유나와 함께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피곤한 여행이었지만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환영받을 것을 알았기에 그는 피로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주중에는
매일 밤 화상통화로 대화를 나누었다. 유나는 신나게 물리치료 세션과 학교에서의 진전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강지훈은 기업 회의에서의 도전과 승리를 보고했다. 그 야간 대화는 강지훈의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되었고, 그의 기업 세계의 인공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 되었다. 수진 또한 이전의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강지훈의 도움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가 유명한 전문가와 함께 유나를 위한 추가 물리치료 세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였다. 자신의 자존심이 딸이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받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가 수진이 유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직업 중 일부를 줄이는 것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의했고, 그가 그녀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허락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는 수진과 유나의 삶의 질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었다. 수진은 끊임없이 지쳐 보이지 않았고, 단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대신 딸과 함께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에너지가 있었다. 유나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물리치료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보였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근력을 발달시키고 있었다. 3월이 되자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래전에 끝나고 평창이 관광객들 없이 더 조용해졌을 때 강지훈은 마침내 수진과 유나를 설득하여 서울을 방문하게 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보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전히 그들과 분리된 자신의 존재의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했다. 그 여행은 수진에게 동시에 흥미롭고 위협적이었다. 그녀가 비행기를 타는 것은 처음이었고 유나가 대도시를 알게 된 것도 처음이었으며, 그가 그들의 세계로 오는 대신 그들이 진정으로 강지훈의 세계에 몰입한 것도 처음이었다. 강지훈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비행 내내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였다. 강지훈의 저택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만큼 컸지만 왠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허했다. 완벽하게 장식되었지만 실제 개성이 없는 거대한 방들, 마치 살아있는 집이라기보다는 잡지 속의 세트장 같았다. 유나는 집의 크기에 감탄했고, 특히 강지훈이 방문하는 동안 원하는 만큼 수영할 수 있다고 약속한 실내 온수 수영장에 매료되었다. 강지훈은 수진과 유나를 그의 어머니인 최은숙 여사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70세였지만 여전히 훨씬 젊은 사람의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은숙은 수진을 즉시 편안하게 해주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점심 식사 동안 두 여성은 광범위하게 대화했고, 강지훈은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함께 겪었던 어려운 시절, 그 모든 기업가적 야망 아래에 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다. 은숙은 어느 순간 강지훈을 옆으로 불러 수진과 유나를 완전히 승인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진실하며 그의 돈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강지훈이 수십 년 만에 본 것 중 가장 행복하고 완전해 보인다고 관찰했다. 그것이 항상 아들이 진정으로 성취되기를 원했던 어머니로서 그녀에게 중요한 전부였다. 서울에서의 그 며칠 동안 수지는 강지훈의 삶의 측면들에 노출되었는데 그것들은 그녀의 경험과는 완전히 이질적이었다. 웨이터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정중하게 그녀를 대하는 비싼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사람들이 그녀가 몇 달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옷을 입는 사교 행사, 수년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과 투자에 대한 대화. 강지훈은 이러한 상황 동안 수진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자연스러운 우아함과 존엄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성격의 일부가 아닌 세련된 행동을 모방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것은 결국 강지훈의 지인들 중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까지도 사로잡았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 강지훈의 동료 중 한 명인 박서현, 그에게 분명히 낭만적인 관심이 있었던 성공적인 사업가는 특히 수진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녀는 수진의 소박한 옷에 대해 미묘하게 거만한 발언을 했고,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서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지 거짓된 걱정으로 물었다. 강지훈은 단호하게 개입하여 수진이 그에게 중요하며 그녀에 대한 어떤 무례도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했다. 수진은 그 상황을 그 상황이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은 존엄성으로 대처했다. 나중에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녀는 강지훈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고 인정했지만 항상 피상적인 외모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강지훈이 그녀의 휠체어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갖추어 세심하게 준비한 게스트룸에서 잠든 후 그와 수지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그의 세계에 감명받았지만 또한 그것이 그녀가 아는 모든 것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약간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정말로 그녀가 그 세계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항상 부적절한 침입자로 보이지는 않을지 솔직하게 물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는 그 세계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그곳은 그가 일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살거나 의미를 찾는 곳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구축한 진정한 연결, 진실한 관계, 실제적인 사랑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변하는 배경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는 단지 일과 필요 없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사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가족과 함께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찬 진짜 삶을 구축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수진과 유나 외에는 누구와도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수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이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또한 더 이상 그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가능하다고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유나는 그의 존재로 인해 활짝 피어났으며 수년간 처음으로 그녀는 단지 끊임없는 걱정 대신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희망을 느꼈다고. 다음 몇 달 동안 그들의 이전에 분리되었던 삶은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통합되었다. 강지훈은 평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 필요할 때 원격으로 일하면서 수진, 유나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집을 임대했다. 수진은 진지하게 학업을 재개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유연성을 허용하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했다. 유나는 물리치료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강지훈이 고용한 전문가는 그녀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었고, 잠재적으로 그녀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안했다. 소녀는 언젠가 특별한 장치의 도움을 받더라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희망에 힘입어 인상적인 결단력으로 각 세션을 마주했다. 계절이 바뀌었고 겨울은 봄, 그리고 여름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강지훈과 수진의 관계는 끊임없이 깊어졌고 함께 극복한 각 도전은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들은 인내심과 정직한 소통으로 그들의 차이점을 탐색하는 법을 배웠고 항상 유나를 그들의 고려사항의 중심에 두었다. 수진은 강지훈의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점차 그 서클 내에서 자신만의 우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지훈의 동료 아내들 중 일부는 허세가 표준인 세계에서 그녀의 상쾌한 진정성에 매료되어 특별히 그녀를 찾았다. 강지훈은 반면에 평창의 삶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는 수진의 이웃들을 알게 되었고 유나의 학교에서 친숙한 인물이 되었으며 심지어 다음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가끔 돕기 시작했다. 그 단순한 경험들은 그가 성사시킨 어떤 수백억 원짜리 사업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쉽지는 않았다. 그들의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충돌할 때 긴장의 순간들이 있었다. 강지훈은 때때로 그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을 거부하는 수진의 불필요한 고집이라고 보는 것에 좌절했다. 수진은 때때로 그녀가 독립과 자급자족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지훈의 경향에 질식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강지훈이 사전에 상의 없이 수진과 유나를 위해 더 크고 접근성이 좋은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첫 번째 심각한 다툼을 했다. 수진은 그가 그녀의 재정으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끼며 격분했다. 강지훈은 그 접근 방식이 어떻게 인식될지 깨닫지 못했고 진정으로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 한다고 믿었다. 그 논쟁은 격렬했지만 생산적이었다. 둘 다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는 몇 달 동안 쌓인 감정이 담긴 거친 말을 했다. 하지만 분노를 끓게 하거나 대결을 피하는 대신 그들은 필요와 한계에 대한 잔인한 정직함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지훈은 마침내 물질적 제공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자신의 방식이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수진에게는 통제의 시도로 인식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진은 자신의 맹렬한 자존심이 때때로 자신뿐만 아니라 윤에게도 이익이 될 합법적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은 양쪽 관점을 모두 존중하는 타협에 이르렀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서로 상의하기로 약속했다. 그 논쟁과 그에 따른 해결은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했다. 그들은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실제적인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와 서로에게 증명했다. 그 경험을 통해 구축된 신뢰는 어떤 피상적인 조화보다도 더 견고했다. 유나는 그 모든 것을 그녀의 특징적인 예리함으로 관찰했다. 어느 날 밤 강지훈이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을 때 그녀는 그와 엄마가 싸우고 화해해서 기쁘다고 무심코 말했다. 강지훈이 그 말에 놀란 듯 보이자 유나는 갓 8살이 된 나이를 뛰어넘는 그 지혜로 설명했다. 그녀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의견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냥 포기하는 대신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훈은 그 깊은 관찰에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나에게 그와 수진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소녀는 조숙한 10대의 짜증 섞인 표정으로 눈을 굴렸다. 물론이라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말했다. 눈이 제대로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항상 무심코 만질 핑계를 어떻게 찾는지, 단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미소 짓는지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유나는 잠시 조용해졌고 그녀의 얼굴은 더 진지한 표정을 띠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지훈이 언젠가 수진에게 청혼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이 매우 멋질 것이고 여러 복잡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마시던 물에 거의 살해가 들 뻔했고 그 직설적인 질문에 완전히 불시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렇다고 결혼에 대해 생각해봤고 사실 아주 많이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시기인지 모두가 그 중요한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고 싶었다. 유나는 마치 그의 전략을 평가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듯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강지훈의 심장을 극적으로 뛰게 하는 말을 했다. 그녀는 만약 강지훈이 엄마에게 청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녀는 전적으로 축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유나는 그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계속했다. 수지는 그녀의 엄마이고 가족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가 그녀에게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지훈은 진심 어린 깊은 웃음을 터뜨렸고 때가 되면 반드시 윤에게 공식적으로 상의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다. 그 대화는 다음 며칠 동안 강지훈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이미 얼마 전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유나와의 대화는 그의 의도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굳혔다. 그는 청혼이 수진에게 완벽하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신중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수진이 어떤 종류의 반지를 좋아할지에 대해 비밀리에 유나와 상의했고 소녀는 엄마의 취향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 너무 과시적이거나 과장되지 않고 그녀가 불편함 없이 매일 착용할 수 있는 우아하면서도 단순한 것. 강지훈은 그 균형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독특한 것을 만들기 위해 보석상과 함께 작업했다. 그는 또한 청혼의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특별하지만 인위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연극적이지 않으면서 의미 있기를 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한 끝에 마침내 가장 적절한 장소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 그가 거의 1년 전 처음 유나를 만났던 평창의 그 광장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최은숙 여사와 이야기했고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다. 그녀는 항상 강지훈이 언젠가 특별한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수진과 유나는 그녀가 아들을 위해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수십 년 전 그녀에게 준 약혼 반지를 제안했다. 가족의 역사가 담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보석이었지만 강지훈은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만의 가족의 시작을 상징하는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몇 주 전 평창이 다시 그들의 첫 만남을 목격했던 그 불빛 가득한 낙원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강지훈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시장 직원들과 비밀리에 약속하여 카메라를 들고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 기억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다. 선택된 밤이 마침내 왔다. 강지훈이 유나를 그리고 그녀를 통해 수진을 만났던 그 첫 마법 같은 밤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다. 광장은 거의 똑같이 장식되어 있었고 같은 불빛이 같은 패턴으로 깜빡였으며 같은 계피와 초콜릿 향이 차가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마치 우주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완벽한 평행을 만들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수진에게 그들이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밤 특별한 저녁 식사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의 비밀 계획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즐겁게 동의했다. 음모의 열성적인 공범인 유나는 하루 종일 억누르기 힘든 흥분으로 눈을 빛내면서도 비밀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들은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다가 점차 밤의 깊은 파란색으로 변할 때 평창의 중앙 광장에 도착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도시를 동화 속 배경으로 바꾸는 그 마법 같은 장관을 만들어냈다. 수지는 그 첫날 밤에도 정확히 이랬다며 향수에 젖어 말했고 강지훈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일부러 그렇게 계획했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광장을 걸었다. 수진과 강지훈은 손을 잡고 있었고 그는 다른 손으로 유나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거의 1년 전 그들이 걸었던 길을 정확히 반복했다. 유나는 특정 장소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냈다. 저기가 그가 강지훈을 만났을 때 앉아있던 곳이었다. 저기가 수진이 일하던 커피 가판대였다. 저기가 그들이 함께 첫 저녁 식사를 한 식당이었다. 수진은 추억에 잠겨 있었고 모든 것이 그토록 예상치 못하고 있을 법하지 않게 시작되었던 것을 회상하며 활짝 웃었다. 그녀는 가장 거친 꿈속에서도 그날 밤이 행복이 커져가는 한 해로 그녀와 그녀 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이 분수 옆 벤치, 유나가 그 첫날 밤 앉아있던 바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멈춰 섰다. 그는 그곳 그들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를 지닌 그 특정 장소에서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수지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유나의 휠체어를 그들 옆에 놓았고 그리고 나서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전에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유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미를 지닌 자세였다. 수진의 얼굴에 이해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은 커졌으며 손은 커져가는 충격에 입을 가리기 위해 날아갔다.
유나는 의자에서 거의 흥분으로 진동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강지훈이 몇 분 전 비밀리에 맡긴 작은 벨벳 상자를 굳게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반짝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며 1년 전 그녀가 비범한 요청으로 어느 정도 조율했던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차 있었지만 그의 확신은 확고했다. 그는 정확히 1년 전 그가 쌓아온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은 채 혼자 이 광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을 성사시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나를 만났다고 그는 계속했다. 42년의 삶 동안 배우지 못했던 사랑과 가족에 대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준 비범한 소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라는 것을 보여준 소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현명한 것을 그에게 요청한 소녀. 강지훈의 목소리는 수진을 완전히 향해 돌아서면서 약간 떨렸다. 그는 그날 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힘, 조용한 존엄성, 그리고 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여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더 약한 사람들을 부러뜨렸을 역경에 맞섰지만 회복력 있고 결단력 있게 서 있는 여성. 그녀가 사랑하는 만큼의 강렬함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 그 이후 몇 달 동안 강지훈은 수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동안 계속했다. 그는 가능하다고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그는 진정한 행복이 텅 빈 저택이나 인상적인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단순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일요일의 게으른 아침 식사, 늦은 밤의 깊은 대화, 바보 같은 일에 대한 자발적인 웃음, 힘든 날 이후의 위안이 되는 포옹. 수지는 그가 불완전하다고 알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완성시켰다. 그녀는 그에게 더 나은, 더 인간적인, 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전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힘에 대해 가르쳤다. 비즈니스 세계의 연기적인 힘이 아니라 모든 걸음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계속 나아가는 데서 오는 힘. 그녀는 그에게 취약성이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완전히 알게 하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나 강지훈은 자신의 뺨에도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친딸인 것처럼 그에게 중요해졌다고. 그는 그 비범한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그녀의 지혜, 연민, 맹렬한 결단력을 존경했다. 그는 그녀의 성장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느꼈고 그녀 삶의 모든 미래의 이정표에 함께 있고 싶었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벨벳 상자를 그에게 건네는 동안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수지는 이제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고 어느 정도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그들 주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근처의 여러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멈춰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수진 씨, 강지훈은 상자를 열어 유나가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할 것이라고 설명한 그대로 우아하면서도 단순한 반지를 드러내며 말했다. 당신은 제가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성공으로 위장된 공허함만이 있었던 곳에 사랑, 기쁨, 목적,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과 유나는 제 가족, 제 집, 제 심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침내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할 때 감정으로 약간 갈라졌다. 그는 수진에게 그와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함께 삶을 구축하고 남은 생애 동안 그녀와 유나를 두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사랑하게 해주는 비범한 영광을 베풀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삶이 가져다 줄 모든 기쁨과 도전에서 진정한, 현재에 충실하고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힘을 존중하고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남은 생애 동안 매일 의도적으로 그녀를 선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지는 눈물 사이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넓어서
순수한 행복으로 얼굴이 부서질 것 같았다. 네. 소녀는 직접적으로 질문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 그와 결혼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함께 완벽한 가족이 될 거예요. 수지는 흐느낌 사이로 웃었다. 압도적인 감정이 담긴 그 젖은 웃음. 그녀는 다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차가운 보도블록에 참을성 있게 무릎을 꿇고 공유된 미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 진실한 약속,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는 남자의 용감한 취약성을 보았다.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수지는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말을 했다. 네, 그녀는 말했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네. 네, 그와 결혼할 것이고 네, 그의 곁에서 삶을 구축할 것이고 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은 그 불가능한 사랑을 믿기로 선택한다고. 강지훈은 감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그리고 나서 재빨리 일어나 수진을 꼭 껴안았다. 둘 다 순수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나는 의자에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근처의 여러 사람들이 웃고 박수를 치게 만드는 축하의 외침을 질렀다. 그 마법 같은 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강지훈과 수진이 마침내 서로의 눈을 바라볼 만큼 헤어졌을 때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수지는 자신도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그가 그녀가 희망하는 법을 잊었을 때 희망을 주었고 해피엔딩이 단지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유나는 그들도 자신을 안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불 켜진 광장 한가운데서 가족처럼 꼭 껴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멈춰 서서 지켜보고 미소 지었고 분명히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장면에 감동받았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축하를 건넸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유된 축하의 분위기였다. 강지훈은 두 사람에게 남은 평생 동안 그들이 네라고 말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매일 그들의 사랑과 신뢰라는 비범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지는 그가 이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의 성품을 증명했다고. 유나는 이제 마침내 항상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고 아무것도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1년 전 함께 첫 식사를 나누었던 바로 그 소박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당 주인은 약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고 축하를 위해 샴페인 한 병을 제공하겠다고 고집했다. 축하에서 빠지고 싶지 않았던 유나를 위해서는 특별한 주스와 함께 그들은 결혼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모두 구체적인 세부 사항보다 결합 뒤에 숨겨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었고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아름답고 지속적인 무언가로 꽃피운 진정한 사랑을 축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밤이 마침내 끝나고 강지훈이 언제나처럼 그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가벼움이 있었다. 이전에는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여전히 마주해야 할 도전들, 해야 할 실질적인 조정들, 탐색해야 할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선택과 사랑으로 뭉친 진정한 가족으로서 마주할 것이었다. 집 문 앞에서 수지는 강지훈에게 길게 입을 맞추었고 그 키스에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사와 사랑을 담았다. 유나는 과장된 어린이다운 역겨움의 소리를 냈지만 활짝 웃고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분명히 기뻐했다. 강지훈은 마침내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것을 찾았다. 계산된 탐색이나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임을 그에게 가르쳐준 현명한 아이와의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그리고 수지는 그녀를 완전히 보고 그녀의 힘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강렬함으로 그녀의 딸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유나, 1년 전 용감한 간청으로 모든 것을 조율했던 그 비범한 소녀는 마침내 항상 꿈꿔왔던 가족을 갖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동화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진정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어린 원천에서 나오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우리를 다시 선택해주는 사람들과 가족을 구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야기 끝.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지훈, 김수진, 그리고 서유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랑, 선택된 가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여정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삶이 멋진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매주 전해드리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어떤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 희망, 인간 정신의 힘을 기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시려면 옆에 있는 특별 재생 목록을 클릭해 주세요.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가족을 구축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